갑자기 기습적으로 화장품법이 몇 가지 개정된다고 발표가 났는데요. 어,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카페에 자주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카페 열어서 보실 수 있어요? 카페 보시면 카테고리에 화장품법이라고 나옵니다. 별 한 개 달아놨어요. 예, 거기에 들어가면 날짜 같은 거 보면 최근에 개정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 저한테 자꾸 뭐 책 새로 사야 되나요? 뭐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저야 책을 새로 사면 좋죠. 네,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머니 사정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옛날 책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예, 이 화장품법 개정되는 거를 제가 계속 적어놨기 때문에 보시고 프린트해서 추가해서 보셔도 되고요. 어, 뭐 책이 너무 지저분해서 새로 사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는 새로 뭐 베끼려니까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어떻든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시고요. 사실 22년, 23년, 24년을 쭉 보면은 화장품 법이 기존에 사실 1년 동안 여러 번 많이 바뀌었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22년도에서 사실 지금까지는 별로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뀐 건 없었죠. 예, 23년에서 24년 딱 넘으면서 조금 골치 아픈 게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조금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23년도에 제일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거기 공부 안 하시잖아요, 그죠? 네, 공부 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바뀌든지 말든지 뭐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생방에서 그래도 한번 찍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2월 1일 날 갑자기 발표되는 법령을 보면 어, 조금 짜증나는 게 몇 가지가 있던데, 예, 그거는 좀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재수, 삼수, 사수, 오수까지 가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단톡방에 보면 수험생 1반이 있고 2반이 있는데요. 1반은 재수생 이상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죄송해요. 1반을 비웃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네, 이 시험 자체가 개떡같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삼수, 사수, 오수, 진짜, 말이 그렇지. 예, 그 오랜 세월 동안, 예, 하신다는 거 진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반은 좀 조용한 편이죠. 예, 연륜이 있기 때문에 좀 조용하십니다. 네, 2반은 수다가 많죠. 예,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2반은 굉장히, 예, 활발하게, 예, 얘기를 잘 하십니다. 양쪽 다 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거리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한 군데만 계시면 되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생방을 좀 굉장히 좀 많이 할 거고요. 시험이 임박해지면, 어,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어떨 때는 뭐 매일매일 할 때도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할 때도 있고. 예, 그래서 생방을 되도록이면 좀 많이 시청을 하시고요. 제가 생방할 때는 사실 일하다 말고 와가지고 제 직업이 공순이지 않습니까? 공순이기 때문에 공순이 특성상, 예, 머리를 묶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화장도 안 하고, 예, 깨재재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왜 그 생방 영상 보셨죠? 예, 깨재재에 완전히, 예, 옆집 아줌마 왔답니다. 네,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사실 저도 유튜브에 올려서, 네, 올려놓고 싶은데 너무 부끄러워요. 저도 여자거든요. 네, 그런 모습 맨날 올리는 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예, 제가 유튜브에 못 올리고 계속 카카오 TV로 제가 방송을 했었어요. 어, 되도록이면 유튜브를 하려고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노력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어떻든 여러분도 오랜만에 배워서 너무 좋습니다. 시험이 1년에 두 번이었는데 지금 한 번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시죠? 예. 그렇지만 좋은 건 있죠. 우리가 이 자격증을 따면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것도 있고요. 어떤 회사들은 사실 이 자격증을 따고 안 따고를 떠나가지고 법령을 되게 잘 아니까 부서별로, 예,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하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회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들 한번 해보려고 도전을 하시기 때문에 합격이 중요하죠. 합격. 예, 제가 매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뭐 사시 공부하듯이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거의 한 80~90%가 사시 공부하듯이 하십니다. 예,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하는 게 세상에 제일 싫어요. 네. 저 얼마 전에 박사학위 하다가 때려치웠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왜 안 하니?"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싫어요." 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도 공부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령을 좀 잘 피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령 피우는 방법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 시험을 칠 때 보면 천점을 다 맞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60% 이상만 맞추면 합격이죠. 그래서 제가 매번 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60% 이상만 맞추고 카톡으로 들어가서 그런지 안 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전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예, 유튜브는 제가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단톡에다 걸어 놨어요, 유튜브를. 예, 그쪽에 클릭해서 들어오시고요. 아니면 맞춤형 화장품 뭐 전선생이라고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선생 치면 저만 떴는데 제가 금방 전선생 오랜만에 쳐봤더니 갑자기 사주 이런 게 떠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전선생만 치면 안 될 것 같고요. 맞춤형 화장품 전선생 이렇게 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제가 좀 이따가 받도록 하고요. 예, 어떻든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사실 시험 치기 한 석 달 전에 날짜가 발표가 나죠. 그래서 올해도 대략 6월쯤에 예, 시험이 있을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들리는 바로는 뭐 이론에 뭐를 약간 더 넣는다고 얘기하는데 뭐 명확하게 나온 얘기가 없어서 예,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뭐 한 번씩 실기도 치나요? 뭐 이딴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예, 실기 칠 돈이 없습니다. 실기를 치려면은 예, 장난 아니게 준비해야 되는데 예, 전혀 실기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어, 자, 일단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사실 지금 재수 이상하신 분들은 제가 얘기할 때마다 뭐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아마 이렇게 기뜸으로 들으시다가 이게 시험 몇 번 떨어지고 나면 선생님이 뭐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예, 계십니다. 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공부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훨씬 더 합격하기가 편하시고 너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공부하시기 때문에 시험 치면 사실 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사시 공부하듯이 공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합격할 정도로. 여러분들 운전면허 시험 칠 때 이론책 다 보고 안 가시잖아요. 그죠? 대충 뭐 합격할 정도로만 그냥 대충 보고 그냥 가시잖아요. 그죠? 예, 저도 그 운전면허 시험 칠 때 책 반만 한 번씩만 읽어보고 갔습니다. 나머지는 깬떠로 쳤죠. 예, 여러분들도 깬떠 실력을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먼저 동반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암기하듯이 그냥 딸딸딸 외운다고 해서 이거는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존에 그 블랙박스라는 거 보셨죠?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블랙박스 문제를 보시면 예, 그냥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예, 전체적으로 예, 이해를 동반해야지만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제 그 22년, 23년 촬영했는 강의 있죠. 예, 그걸 들을 때 그래 니는 말해라 나는 그냥 들을게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연부를 듣듯이 예, 이렇게 반복적으로 듣는 것도 예,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24년도 책은 개정돼서 이렇게 출판이 됐어요. 23년도 말에 제가 이렇게 출판을 했죠. 예. 근데 화장품 법은 굉장히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4년도에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23년도에 바꾸겠다라고 발표했던 법들이 안 바뀐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 뭐 행정고시, 뭐 행정예고 뭐 이러한 것들이 예, 우리가 시행이 됐는 거는
지금 24년도 들어와서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개정되는 안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개정되는 거는 제가 수시로 화장품 법에서도 올리지만 제가 생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교재를 구매하시면 카페에 보시면은요. 교재 정오표라고 있어요. 정오표. 잘못된 거를 바꿔서 다시 적는 거. 거기에 보시면 하박사 강의시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 필독 교재 정오표. 거기에 보면 교재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라 라는 거를 제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트를 해서 붙여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년도 책이 있는데 뭐 딸기 시럽님 다시 사야 할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면은 저는 좋지만 네, 안 사도 됩니다. 네, 그냥 보십시오. 뭐 필기하기 귀찮다 뭐 이런 사람들은 사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출판사 사장님 뿔따고 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합격률이 엄청 높으면 좋겠지만 합격률이 진짜 개떡같죠 보면은 신경질 납니다. 물론 하박사 분들이 전국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는 무척 그 부분에서 그래도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위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저는 솔직히 한 80% 이상 나왔으면 좋겠어요. 평균 대략 그냥 계산 넣으면 거의 한 5, 60% 정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저는 전국 합격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집 700제는 제가 법령 바뀌는 부분을 좀 수정한다고 계속 제가 출판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다음 주 이번에 오는 주에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출판은 될 거고요. 그 뭐야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7회 시험 쳤는 부분을 제가 아직 정리를 조금 드렸어요.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곧 그것도 출판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8회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물론 뭐 깬또 잘 짓는 도구를 준비를 하셔도 되겠고요. 네. 뭐 부적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뭐 부적 쓰면 깬또를 잘 짓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사실 이 책을 보면 제 거는 지금 2권으로 지금 되어 있죠. 지금 제 책에 보면 뒷부분에 부록이라는 게 나와요. 상권 뒤에 보시면 자 상권 뒤에 보면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이거는 쓸데없이 그냥 뭐 뚜껑에 하려고 넣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부가 다 끝나면 이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읽어보고 시험 치러 가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읽어봤을 때에 제가 이 앞에 책 부분에서 쉽게 풀이를 해놨는 부분이고 부분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구분을 해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장품 법을 읽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느 정도 대충은 나야지만 돼요. 상세하게는 안 나도 괜찮죠. 왜냐면 우리가 객관식이 지금 80%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20% 주관식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굉장히 좀 쉽게 나오는 편이죠. 근데 뭐 간혹 시험 치신 분들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는 제발 좀 틀려주는 이런 센스를 좀 가지고 계셔야지만 시험이 점점 안 어려워집니다.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는 제발 좀 틀려주시고 그게 뭐 어렵다 이런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 맞추는 거를 식약처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억수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맞추겠다 이런 심정은 좀 버려두시고요. 여러분들이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하여대 이런 출신이라 할지라도 이 시험 치러 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의사분들과 약사분들이 욕하는 것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 처음 봤다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국가 자격증하고 좀 많이 틀리죠. 며칠 전에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이 국가 자격증 시험을 전체적으로 다 뭐 컴퓨터로 시험 치는 걸로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맞춤의 화장품은 바뀌지 않지 쉽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아주 주관식이 있어가지고 채점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돈 많아 갖고 바꿔치기 하실지. 우리가 이때까지 3만 원도 아니고 2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씩 내고 시험을 쳤잖아요. 그죠? 예, 그 10만 원을 다 모아 가지고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딱지를 치시는지 도대체 뭘 하시는지를 모르겠지만 예,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예,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즐거운 일요일 날 난데없이 방송을 해가지고 지금 뿔따고 나는 사람들이 많은지 뭐 언제까지 방송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자꾸 물어보시는데 짧게 하고 끝낼게요. 신경질 좀 내지 마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책을 볼 때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자, 책을 딱 끄집어내서 딱 보면 내용 너무 많고 글씨 너무 많고 막 성질부터 막 나죠. 내가 이거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성질도 막 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예, 처음에 볼 때는 진짜 썰렁썰렁 보셔야 돼요. 썰렁썰렁 볼 때 제목은 꼭 예, 한번 읽어 보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 화장품법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표가 나오죠. 그죠? 예, 표에서 보면 화장품법 화장품법에서 또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또 화장품법에서 시행규칙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화장품법을 밑에 자세히 알아먹도록 풀이를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세부 규정, 지침서, 가이드라인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품법을 보면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먹죠. 예, 눈으로는 읽고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이게 뭔 뜻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잖아요. 예, 그거를 실제로 시행하려면 즉 화장품 공장을 차리거나 책판업을 하거나 막판업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법령을 알고 있어야지만 시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쉽게 풀이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이라는 거를 예, 밑에 사람들이 줄줄줄줄 계속 달아놓은 거죠. 똑같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 너무 귀찮은 거야. 똑같은 대답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민원서라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예, 우리 시험에 구질구질하게 문제가 많이 나오도록, 예, 그딴 식으로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같은 법령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예,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장품 법을 볼 때는요, 이 화장품 법이 왜 만들어졌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냥 대충 그냥 보는 거예요. 화장품은 뭐가 있지? 종류가 뭐가 있지? 뭐 여러분 화장품 종류 뭐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예, 스킨 로션, 크림, 에센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네, 법령에서는 예, 화장품 종류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예,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예, 여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2월 1일 발표되는 것 중에서요. 우리가 23년도에 나이를 한두 살 이렇게 뺄 수가 있었죠. 네. 그 부분 때문에 법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 3세, 뭐, 이렇게 우리가 만 4세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만이라는 말을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3세, 4세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치는데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면 만을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형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 꼭 나와요. 한 문제. 쉬운 듯 하면서 시험 치면 꼭 틀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영상을 보면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잘 적어놨고요. 뭐 최근에 보니까 지금 2월 1일 바뀐 법령에서는 뭐 빠마약 중에서 속눈썹 빠마약이 요즘 많이 나오죠. 속눈썹 빠마약 때문에 이게 유형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뭐 별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세책 기준으로 하면 13페이지고요. 눈화장용 제품류에서 예, 눈썹 빠마약이 들어갑니다. 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라고 해가지고 추가됐어요. 요거는 제가 정리해서 예, 카페에 제가 한번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정오표에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보기도 편하고 예, 뽑아서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눈썹 빠마약이 생겼으면 주의사항도 생겼겠죠. 그래서 눈썹 빠마용 그 빠마약에 대한 그 주의사항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그 두발용 제품에서 빠마약
파마약도 나오고 스트레이트 약도 나왔었죠. 그죠? 퍼머넌트 웨이브, 헤어 스트레이트너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퍼머넌트 웨이브가 이제 눈썹이냐 헤어냐 이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헤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어떻든 유형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쉽게 넘겨가고 틀리는 분들도 좀 많으시긴 한데 뭐 쉽게 외우는 방법은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 그 22, 23년도 제가 그 교과 영상 촬영했는 거 있죠? 거기서 보면 외우는 방법 나오니까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공장을 하려면 어떤 조건인지, 그리고 화장품 책판업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책판업을 내가 전방을 차리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판업을 차리려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 조제관리사를 따게 되면 조제관리사로 취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책판 자격을 가지고 책판 관리자로 들어간다든지 또는 그 뭐예요? 뭐 이 마판업을 차린다든지 뭐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상권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뭐 아주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내가 지금 공장 차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공장 조건이 내가 지금 되나 안 되나 자기 입장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요. 돈 없는데 쉴 때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일단 돈은 신랑 등을 쳐서 일단은 돈은 뺏어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장을 차린다면 내가 그러면 지금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다 보면 쉽게 좀 외울 수가 있어요. 서류나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책판업도 그렇죠. 책판업은 사실 집에서도 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허가를 낼 수가 있고 마판업은 안 되죠. 제조업도 안 되고 제조업은 공장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조업과 마판업은 전방이 있어야 되고 책판업은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조건들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질구질하게 복잡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그냥 일단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막 외운다는 것보다는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편하게 읽어보고, 그리고 영상 그냥 틀어놓고, 자가, 뚱뚱한 자가 뭔 소리 하는지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아니면은 1단원만 카트 시켜가지고, 1단원만 전체적으로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갈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고요. 사실 저는 이거 책을 3번 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3번 보는 걸 추천하는데 3번 보라고 한다고 해서 3번 다 완전 딸딸딸 외우듯이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체크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완전히 외우는 거는 3번째 가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보실 때는 외워야 되는 부분과 여러분들이 이해 부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시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질문하실 때 책에 있는 내용을 얻은 거 몇 페이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자꾸 나보고 몇 페이지 있냐고 자꾸 물어보십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반복적으로 좀 보셔가지고 알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자꾸 하시네. 지금 질문하면 제 눈에 안 보여요. 저는 50 넘은 아줌마라서 이 노안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컴퓨터로 하는 거를 또 까먹어 버려가지고 핸드폰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씨가 억수로 작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보면 저한테 질문할 때 22페이지에 보시면은 결격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결격 사유는 전방을 차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전방을 차릴 수 없다. 차릴 수 없는 허가를 못 내주는 조건을 말하는 거죠. 예. 허가를 못 내주는 조건이라고 딱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고요.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항상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책판 자격에 대한 것들도 사실 바뀌었습니다. 책판 자격도 옛날 책 갖고 계시는 분들 많죠. 근데 책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한 번 바뀌어가지고요. 자, 새 책 사신 분들 27페이지 보시면은요. 27페이지. 27페이지 여기쯤 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째 줄. 보시면은 의약 계열이라고 해서 책임 판매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서 우리가 의학 계열,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간호학, 보건학 등을 졸업한 경우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뭐가 없었냐 하면 우리가 해당되는 과목을 우리가 2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 게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되고 이렇게 20학점이라는 자체가 다 삭제됐어요. 그래서 책의 20학점은 그 관련된 내용을 다 삭제하시고요. 이런 경우는 졸업 증명서만 필요하고요. 성적 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된 과목을 이수했냐 아니냐 이런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는 성적 증명서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성적 증명서가 필요 없고 졸업 증명서만 필요해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를 나왔는 경우에는 20학점 하고, 그 다음에 경력 1년이었죠. 그죠? 여기에서도 20학점은 삭제입니다. 그냥 경력 1년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20학점만 여러분들이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따로 제가 정오표에다가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영업자의 변경 등록에서 보면, 변경 등록은 2월 1일 날. 이거 오늘 4일이죠? 3, 2, 1. 예. 며칠 안 됐죠, 그죠? 예, 근데 뭐 이거 발표 났다고 문자 오기로는 제가 어제 받아가지고. 자, 여기에서 보면 상속의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삭제한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전산이 체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내더라도 전산으로 공무원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는 삭제한다고 쉴 데 없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냥 놔둬도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바꾸면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자꾸 헷갈리죠, 그죠? 네. 그 외에는 크게 바뀐 건 없고요. 23년도 지금 24년도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거의 다 수정을 해서 출판을 했는데 1월 달에 한 개 더 발표가 나는 바람에 요거는 제가 정오표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개가 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발표가 났더라고요. 근데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외우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거는 별로 볼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기 전에 항상 최근에 바뀐 법령은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좀 쉽게 시험 문제에 나와가지고 점수를 주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생방을 들으면은 제가 한번 정리는 다시 해드릴 거고요. 지금 뭐 못 받아 적는 분들은 뭐 나중에 또 얘기해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죠? 우리가 화장품에서 보면 보고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맞춤형 화장품, 우리가 이 뭐예요? 품목 보고 하는 거. 네. 원료 목록 보고 자체가 원래 그 책판업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판업에서도 하고 있죠. 책판업은 본래, 우리가 출하하기 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마판업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 정부에서 23년도에 없애겠다라고 해놓고는 안 없애고 아직도 놔뒀는데 좀 빨리 없애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빨리 없앨 거는 버득버득 없애가지고 시험 문제를 좀 줄여주면 억수로 좋겠죠. 어떻든 이 품목 보고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지나고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 판매했던 거에 대해서 올해 1, 2월 달까지 그러니까 2월 마지막 날 2월 29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판업자들은 생산 실적 보고도 함께 신고를 해야지만 되죠. 생산 실적 보고도 1, 2월 달 중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까먹지 말고 반드시 하도록 하고요. 뭐 오늘 그 외에 법령 나온 거라고 하면 뭐 좀 상세하게는 지금 발표가 나진 않았는데 책방 관리자나 또는 그 우리가 이 뭐예요 이거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 같은 경우에 비종사 신고 절차 뭐 그런 뭐 보고하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나오더라고요. 예. 뭐 일하지 않는다라고 뭘 신고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 실제로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도 뭐 상세하게 나오진 않고 그냥 제목만 그냥 예,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는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공부를 할 때요. 저는 사실 이 제일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1단원을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2단원을 끝내고 3단원을 끝내고 4단원을 끝내고 이렇게 단원별로 일단 먼저 해요. 사실 그 700제를 뭐 물론 뭐 문제집 많이 팔리면 저도 돈 벌어서 좋긴 하지만 700제를 보시면은 1단원 문제, 2단원 문제, 3단원 문제, 4단원 문제 이런 식으로 제가 나눠서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사실 2단원 넘어가면 골치 아픈 문제들이 좀 많긴 한데 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문제들은 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포기할 부분은 과감히 포기해버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예,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아무도 표창장도 안 주고, 예, 아무도 칭찬도 안 해주죠. 그죠? 아, 칭찬 신랑이 해주시나요? 네. 어떻든 합격만 하면, 예,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단원 공부를 하신 뒤에, 그 다음에 700제 1단원을 풀어보고요. 1단원 문제 풀어보면 갑자기 멘붕이 들어오죠. 아, 공부 방법이 틀렸구나라는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1단원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숙독을 한번 해보면 아, 내가 공부 방법이 어떻게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돼요. 그래서 1단원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1단원을 끝내고 사실 4단원 시험 문제 넘어가면 이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전체를 통합해 가지고 짬뽕 문제가 출제가 돼요. 짬뽕 문제. 예, 짬뽕 문제가 4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험이 기존에는 4단원이 굉장히 쉽게 나왔지만 예, 요즘은 사실 4단원이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4단원은 문제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는 그냥 다 틀리고 다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는 패턴만 맞춰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단원 끝내고 2단원 끝내고 2단원은 우리가 화장품 원료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화장품 원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보습제예요. 그죠?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2단원 공부할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 이 자기 본인들 피부에 관심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 치고 뭐 관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자기 피부 그러니까 이 조제 관리사를 땄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부에 그 맞는 화장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화장품 원료도 똑바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제가 지금 그 개설했는 수업에서 보면 화장품 실전반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기 수업이에요. 실기 수업이라서 실제로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들으러 오시는 건데요. 네, 간혹 가다가 시험 치기 전에 원료를 아무리 공부해도 못 알아먹겠다고 이제 이 수업을 먼저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오시면은 수업 끝나면 아 이제 원료에 대해서는 좀 더 알겠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자기 머리로 생각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예, 만들어 보다 보니까 원료를 자꾸 만지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보통 이 원료를 공부를 할 때 헷갈리시는 분들은 본인이 쓰는 화장품을 먼저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톡방에 톡 좀 그만해서 이거 톡을 꺼야 되는데 끄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핸드폰이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어, 제가 화장품 출시한 것 중에서요. 이 보면은 음,
웃지 마세요. 제가 수출 전용으로 만든 화장품 중에서 강남 크림이라고 있어요. 그냥 하나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빨간색이거든요.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왜 두 개를 출시했느냐 하면 이 광고 아니에요. 이게 화장품 원료를 쉽게 알아먹으라고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이 파란색은 제가 수분 크림으로 만들었어요. 수분 크림. 그러면은 기름이 안 들어갔다 소리죠. 기름이 안 들어갔고, 그러면 빨간색 크림은 유분 크림이에요.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제가 화장품을 팔아보면 이제 질문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은 황당한 질문이 진짜 많아요. 이 수분 크림만 파니까 이제 수분 크림만 팔아서 수분 크림만 파니까 질문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면 질문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 속건성을 잡아준다고 했는데 근성이 안 잡혀요. 근성이 너무 심해요. 이런 글이 간혹 가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보습에 관련된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습. 여러분들은 보습을 어떻게 잡으세요? 지금 이 나이 드신 분이 만약에 많다면은 속건성에 주름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아마 얼굴이 지성인 분들보다는. 맞나요? 화장품은 뜨봉이죠. 물 발라요? 그러면은 물만 바르면 피부가 지성이라는 거네요. 지성? 자,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젊을 때는 피지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맞죠? 우리가 보습이라고 하면, 보습은 물보습만 주는 게 아니고요. 물보습과 기름보습 둘 다 들어가야지만 돼요. 근데 이제 이 기름보습은 본래 피지가 그 작용을 해주는데, 사람마다 이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사람이 있고, 적게 분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분비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유분 크림을 써줘야 되는 거죠. 예, 유분 크림을 써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지성이 심해서 기름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수분 크림만 써야지만 되는 거예요. 기름이 들어간 화장품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장품 원료에서 보면 우리가 보습제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대표적인 게 히아루론산이죠. 히아루론산, 글리세린. 요게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히아루론산이나 글리세린 같은 거 물이 잘 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분 보습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분 보습을 주고 나면 그 위에다가 우리가 이 피지막이 형성이 돼서 얘가 날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이 건조하면 얘가 날아가겠죠. 그죠? 우리가 한절기나 이런 겨울 때 보면 건조하니까 잘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유분막이 막아줘야 되는데 유분막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 우리가 다시 유분 크림을 발라서 얘를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폐색막이라는 이런 말도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걸 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빨리 안 빠져나가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맞춤형 화장품에서 보면 이 원료가 굉장히 중요한 게 피부 타입에 맞춰서 이 원료를 여러분들이 처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약사처럼. 자, 그러면은 자, 사실 전방 차려놓으면 피부 더러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예, 여드름이 났거나 또는 피부 디비져 있거나 이렇게 피부 똑바른 사람들 잘 안 와요. 피부 똑바른 사람들은 아무거나 발라도 되기 때문에 예, 맞춤형 화장품 매장에 잘 오지 않습니다. 오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예, 뭐 병원 다니다가 못 고친 사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진짜 더러운 사람들만 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피부 자체의 장벽이 다 무너져 있어요. 여드름 때문에 무너진 것도 있고요. 이 피부과에 가서 이 레이저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부를 많이 건드린 거죠. 예, 많이 건드려가지고 무너진 것도 있고, 예, 피부 밸런스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예,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피부가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 피부를 정상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능적으로 우리가 주거든요. 그러면 정상화를 시킬 때 보면 피부를 정상화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막말로 해가지고 피부가 파이고 예, 개판 났는 피부를 정상으로 채우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피부 구성 물질로 하게 되면 예, 굉장히 얘가 친해요. 피부는
자기 피부 구성 물질하고 만나게 되면 친하기 때문에 트러블 유발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 구성 물질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더러운 피부를 치료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단원에서 보면 피부 구성 물질에서 예, 기본이 되는 그러한 것들, 예, 세라마이드 이런 것도 나오고 콜라겐도 나오죠. 예, 세라마이드, 콜라겐 이러한 것들을 써가지고 예, 피부를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 그러한 원료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화장품을 팔다 보면 우리가 왜 이런 뭐 토너, 에센스, 크림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화장품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예, 시험 칠 때 뭐 공짜로 주는 점수도 예,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어떻든 이런 거는 실기할 때 그냥 배우도록 하고요. 어떻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 이 원료를 그냥 달달달달 외우기보다는 내가 평소에 쓰고 있는 화장품들을 좀 많이 보셔야지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을 뭐 화장품 껍데기는 없나?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화장품을 사잖아요. 사면은 이 통을 버리면 안 돼요. 통을 버리면. 왜? 이 통에 보면 뒤에 표기사항이 적혀 있거든요. 이 표기사항이 시험 문제에 몇 문제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책 보면서 외우면은 못 외워요. 그냥 화장실 가면서, 예, 응가하면서 한번 읽어보고, 네. 자다가 일어나가 눈 안 떨어질 때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놔두고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나중에 책 보면 딱 생각이 나거든요.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또는 표기 뭘 표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시험 문제 응용하듯이 나오기 때문에 이 책에 나오는 거 그대로 이렇게 딱 딸딸딸딸 나오진 않아요. 그냥 여기에 적혀 있는 예, 응용 방식대로 예, 그대로 나오니까 이런 것도 하나 구해서 놔두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에 요렇게 전성분을 딱 보면 요거 기름이네. 요거 포스트 히아루론산 있군. 이렇게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요건 계면활성제. 예, 요런 것들이 예, 나중에 우리가 2단원을 끝내고 나면 예, 여러분들이 예, 대충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몇 가지 솔직히 좀 어려운 원료들은 예, 몰라도 됩니다. 화장품 회사마다 솔직히 뭐 천연을 추구하는 뭐 이런 곳에서는 예, 원료 이름이 좀 어려운 그러한 합성 원료들은 좀 많이 좀 안 쓰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단원에서 공부하실 때는요, 이 원료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분류해서 뭐 수성 원료, 유성 원료, 물 같은 원료, 그리고 기름 같은 원료,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는 예, 기름을 녹여서 물에 넣거나 또는 우리가 손 씻을 때, 머리 감을 때 쓰는 거품제, 이런 것들을 다 계면활성제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pH 조절제가 제가 볼 때는 이번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것 같은데요. pH 조절제는 제가 생방에서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pH는 우리가 이 화장품을 산성제로 만들 것이냐, 알카리제로 만들 것이냐, 이렇게 조절하기 위해서 산성제로 만들려면 산성의 성격을 갖고 있는 원료를 투입해야 되는 거고, 알카리제로 만들려면 알카리 성격을 갖고 있는 원료를 투입을 해서 pH를 예,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샴푸를 만들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뭐 DIY에서 예, 샴푸나 비누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예, 머리를 감으면 예, 머리가 끈적여요.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시는데 그게 이제 pH 조절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이죠. 이게 산성으로 넘어가면 부들부들부들하게 바뀌는 예,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계면활성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카리제로 넘어가면 이제 굉장히 잘 씻기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떼비누 같은 경우에 보면 pH가 대부분 한 8, 9 근처예요. 9 근처. 그래서 이 떼비누를 이렇게 바르면 예, 때가 잘 벗겨지죠. 단백질 잘 벗겨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성 피부인데 뭐 간혹 가다가 이런 제가 이렇게 제품 사려고 이렇게 보면 저는 시장 조사 때문에도 다양한 제품들 많이 사보거든요. 보면은 뭐 이렇게 물어보는 난에 보면은 제가 여드름인데 뭐 피부과에서 뭐 약산성 비누를 쓰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막 적어 놓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예, 병원 가서 의사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면 되겠습니다.
예. 약산성 비누를 쓰면 안 되죠. 그죠? 예, 지성 피부는. 지성 피부는 약산성 비누를 쓰면 예, 개기름이 하나도 안 씻겨요. 개기름이 하나도 안 씻기고 머리를 감아도 예, 머리 개기름이 하나도 안 빨립니다. 네, 그대로 머리 감고 나면 말리면 네, 개기름이 번들번들거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기름이 안 지면 이 각질도 제대로 잘 안 씻기기 때문에 지성 피부는 약산성 비누를 쓰게 되면 여드름이 더 많이 예, 납니다. 예, 저도 화장품 이 상담으로 유튜브를 올해는 한번 해봐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안 따라주네요. 예, 살도 자꾸 찌고 살도 좀 빼려고 했는데 이거 빼는 게 어렵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자, 그리고 우리가 화장품에서 이 원료에 보면 이 금속 이온 봉쇄제라는 게 나와요. 금속 이온 봉쇄제. 이 금속 이온 봉쇄제는 사실 여러분들 되게 막 생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로 EDTA라는 게 붙어 있으면 다 금속 이온 봉쇄제에 해당되는데요. 근데 시험 문제 우리 딱 한 번 출제가 됐었죠. 예. 한글로 적으시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EDTA를 예, 한글로 예, E, D, T, A 이런 식으로 네, 적었어요. 누가 전화 오랍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금속이온 봉쇄제는 우리가 이 물에 들어있는 금속을 예, 이렇게 감옥에 싹 가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에 들어있는 금속 이온이 뭐냐? 예, 수돗물에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미네랄 성분. 예, 미네랄 성분에서 보면 금속 이온이 되게 많죠. 뭐 철이나 뭐 마그네슘이나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화장품에서는 얘네들이 그 금속 비누라고 해가지고 끈적이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요. 끈적이는 거. 그러면 얘는 끈적이는 걸로 바뀌면은 모공을 막아가지고 갑자기 남들이 처음에는 쓸 때 괜찮았는데 나중에 얼굴 피부가 디비진다든지 또는 뭐 샴푸 처음에 썼을 때 괜찮은데 나중에 쓰니까 뭐 이게 머리가 끈적이고 빛에 시커멓게 묻어 나와요. 뭐 이러면은 이제 EDTA를 안 쓴 거예요. 예, 그래서 EDTA는 모든 화장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속이온 봉쇄제도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한 번 나왔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속이온 봉쇄제가 무엇인지 이 설명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그 금속이온 봉쇄제는 종류가 EDTA라는 게 있다는 거. 네, EDTA. 앞에 염이 붙어가지고 뭐 소듐 EDTA 뭐 이런 말을 쓰긴 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EDTA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EDTA가 들어가면 무조건 금속이온 봉쇄제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누나가 인셀덤 한다는데 이거 큰일 난 건가요? 왜? 왜 백수가 취업했는데 왜 큰일 났어요? 죄송해요. 언니 백수 아닌데 누나를 백수라고 했는데 어떻든 취업하면 좋은 거죠. 왜요? 뭐 인셀덤 화장품 좀 유명하지 않나요? 저는 써보진 않는데 자, 어떻든 우리가 2단원에서 화장품 원료가 나오면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골치 아파요. 잘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화장품 원료는 종류는 제일 마지막에 오시면 돼요. 우리가 세 번째 볼 때, 그때 종류를 외우시면 되고요. 화장품 원료는 일단 앞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만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물 원료가 있고, 기름 원료가 있고, 계면활성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알로에 겔처럼 빡빡하게 이렇게 풀로 끓여주는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산성으로 가냐, 알카리로 가냐, 이런 것 때문에 pH 조절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색조 화장할 때 쓰는 색소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냄새가 풍기는 향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화방지제, 보존제, 금속이온 봉쇄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산화방지제라고 하는 거는 산소에 산패되는 거죠. 우리가 산소에 산패되는 거는 보면 우리가 왜 사과가 이렇게 노출되면 누렇게 뜨잖아요. 그죠? 화장품도 똑같아요. 화장품을 투명한 용기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보시면은 빛 때문에도 이 자외선 빛, 우리가 이 형광등도 자외선 빛이 나오거든요. 이 자외선 빛 때문에도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요. 이 산소 때문에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만들 때 보면 최대한 안에 산소가 안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가 탈포를 해가지고 기포를 빼죠. 예, 그러한 작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뺀다고 해도 우리가 이 밀봉할 때 안에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화 방지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토코페릴 아스테이트나 비타민 E 같은 거를 좀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가 향수 같은 경우에는 BHA나 BHT를 좀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 산화 방지제 먹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 왜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갖고 산소를 이렇게 많이 퍼마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다른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빨리 늙습니다. 그래서 산화 방지제를 사람도 먹어요. 우리가 철도 산소에 노출되면 녹이 슬죠. 예, 그거랑 똑같이 화장품도 산소에 노출되면은 색이 바뀌거나 향이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산화 방지제를 넣고요. 그 다음 보존제는 시험 문제에 우리가 꼭 한두 문제 이상은 좀 많이 출제될 땐 두 번 이상, 두 문제 이상 출제가 될 때도 있는데요. 이 보존제 종류는 천연 화장품 배울 때 그때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고, 이 보존제 종류를 골라내는 방식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이 보존제 종류는 나중에 한꺼번에 딱 날 잡아가지고 한 2, 3일 정도는 보존제 종류만 종이를 적어가지고 써붙여놔요. 근데 그것만 그냥 여러 번 읽어요. 딸딸 외우지 말고 그냥 읽어요. 그냥 읽어. 읽어가지고 이 여러 개 섞어 놓으면 보존제를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화장품 원료를 외울 때 단어를 정확하게 이렇게 안 외우셔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2단원에서 화장품 이 원료는 무조건 전체 내용에서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이 용기 통을 보고 항상 이게 기름이냐 물이냐 보수제냐 이런 거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고. 예, 그게 시험 문제에 두 문제 가까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존제를 넣는 이유는 우리가 세균이나 또는 곰팡이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기존에 발생된 것을 죽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존제를 넣는 거고요. 썩지 말라고 넣는 거죠. 네, 그러한 성격 때문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성 원료는 어떤 게 있고 유성 원료는 어떤 게 있는데 뭐 때문에 넣는다. 이거 대충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대충만 알고 그 다음에 원료는 그냥 눈으로만 그냥 익히시면 되고요. 좀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게 계면활성제 부분이 좀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 계면활성제 부분은 외우는 방식은 제가 상세하게 생방할 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쇼츠 같은 거 없는데요. 생방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할 건데요. 지금 일단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요. 법령을 제가 일주일 전에 미리 다시 한 번 더 공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뀐 법령을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월 1일 발표 난 게 제가 상세하게 한 번 더 봐야지만 될 것 같고요. 어떻든 2월 안에 결정을 해서 3월 달에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3월이면 솔직히 날짜까지 발표하는데 어떻든 3월 달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2월 달에는 슬렁슬렁 하더라도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3, 4, 5 3개월이죠. 그죠? 6월 달에 첫 주에 바로 시험 치잖아요. 3개월만 공부하면 되지 뭐 얼마나 공부하시려고요. 뭐 잼에 먹은 거해서 그냥. 자, 어떻든 우리가 원료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박사에서 보면 조금 외우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노래로 묶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기존에 재수 삼수하신 분들이 중간중간에 제가 올리라고 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여러분들이 2단원에서는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원에 구질구질하게 상세하게 외우는 거는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다 하더라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로 공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게 했나요? 이거 유튜브에 녹음돼 갖고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오늘 쓸데없는 소리도 좀 많이 했네요.
자, 우리가 3단원에 넘어가면은요, 이제, 제조업체를 차리려고 하면, 이 제조 공장을 차렸을 때에, 우리가 이 화장품 법에서 보면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뭐냐면, 화장품 법이 뭐냐? 화장품을 잘 만들어갖고 잘 팔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야 된다. 이 뜻은 아무 문제 없이 똑바로 잘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음식 할 때 보면, 잘 만들어라. 이게 뭔 말이에요? 맛있게, 예, 맛있게,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게 뭐 위생도 보죠. 예, 깨끗하게, 예, 그렇게 좀 잘 만들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 화장품도 똑같습니다. 예, 문제 안에 세균, 곰팡이 쑤셔 넣지 말고 깨끗하게, 문제가 안 되게 똑바로 이렇게 잘 만들고, 잘 팔아야 된다. 잘 파는 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도록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예요? 아, 5분에 발표할 때 표시 광고 관련된 것도 우리가 2월 1일 날 또 발표가 났는데요. 우리가 이게 잘 파는 거에서 보면 화장품에서 표시 똑바로 해가 팔아라 이 뜻인가요? 표시 똑바로 하고 광고 똑바로 해라 이 말인데, 우리가 광고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표시 광고에서 보면 우리가 왜 CGMP나 또는 뭐 ISO 22716, 할랄, 비건, 뭐 유기농 뭐 이런 걸 인증기관에 받아가지고 뭐 우리가 이거 광고에 써먹었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못하게 뭘 바꾼다라고 하는데, 광고하지 말라 하는 소리인지 뭐 어떻게 더 상세한 거는 발표는 안 났어요. 더 상세한 거는 발표가 안 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추출물 함량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요건 어떻든 좀 더 상세하게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아마 대략 제가 한 3월 달쯤에 말씀드릴 것 같아요. 3월 달쯤에. 자, 그래서 우리가 3단원에서는 사실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3단원에서 점수를 제일 많이 얻을 것 같고요. 3단원이 워낙 쉽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좀 틀리게 하려고 이 CGMP 해설서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넣고 갈로갈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CGMP 해설서에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 한 3가지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가감히 털려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나는 이거 무조건 맞출 거야 이런 사람들은 CGMP 해설서를 3번 이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CGMP 해설서는 부록 부분에 뒷부분에 정리가 잘 돼서 딱 꼽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앞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 해설서를 조금 풀이를 해가지고 안 넣어도 되는 부분은 제가 사실은 좀 많이 뺐었는데요. 우리가 24년판에서는 제가 해설서에 있는 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해설서에 있기 때문에 앞에 내용에 안 넣었는데 자꾸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이거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좀 앞으로 좀 땡겨서 가져왔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23년도 책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뒤에 부록까지 보면서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좀 생길 것 같고요. 22년도 책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근데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3년도에 할 때 제가 추가 내용을 좀 많이 넣었었고요. 23, 24에 추가되는 내용들이 좀 많아서 받아 적기에는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책 갖고 계시는 분들은 새로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어떻든 우리가 이 3단원 부분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파트별로 좀 어려운 부분은 그냥 때려치우시고 그냥 쉬운 부분만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읽어본 뒤에는 뒤에 부록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지만 돼요. 근데 이 3단원은 사실 외운다고 시험을 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제조 부분을 할 때는 지금부터 나는 제조 공장 사장이야. 난 공순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는데 뭐 공순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공순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공순이로 변신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리얼하게 생방할 때 제가 공순이의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순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든 3단원은 들으셔야지만 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법에서 다루는 잘 만들어서 잘 팔 수 있는 그 부분을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3단원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고요. 우리가 이 4단원에 들어가면
사실 뭐 피부에 관련된 거, 뭐 맞춤형 화장품 관련된 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맞춤형은 사실 제가 1단원에서도 제가 적어놨죠. 그죠? 근데 4단원은 시험 문제가 이 4단원에만 딱 국한돼 갖고 나오는 게 아니고 1단원과 2단원과 3단원을 짬뽕 해가지고 4단원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3단원에 나오는 내용은 제조 공장 공순위가 봐야 되는 부분인데 난데없이 이거를 앞에다가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예, 여기에다가 4단원에 적용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단원까지 다 끝내고 나면 우리가 이 부분을 그 뭐예요? 우리가 상권 부록에 있는 예, 화장품 법령에 관련된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예,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4단원을 넘어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어떻든 처음에 제가 했죠. 단원별 끝나고 나면 일단 700제 문제 풀면서 내가 외웠는 거, 못 외웠는 거, 포기하는 거 이걸 갖다가 체킹을 잘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포기하는 부분은 과감히 그냥 예, 포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나는 3단원 포기야. 에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네 이건 안 됩니다. 각 단원별로 40% 이상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요. 3단 안에서 어떤 부분만 나는 이거는 아니 나 죽었다 깨어나도 못 외우겠어 이러면은 그건 그냥 포기하시고 다른 부분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점수를 얻기가 쉽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4단원 부분은 사실 이 우리가 1, 2, 3, 4 부분에서 4단원이 외우기가 제일 쉽기는 해요. 쉽기는 한데 외울 부분이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내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험 문제는 이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전체적으로 짬뽕해서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기존 시험 유형을 한번 보면 기존 시험 유형은 사실 우리가 3, 4에 친 사람들은 거의 3, 4회 때 합격한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 문제가 억수로 어려웠어요. 예, 그거 시험 치고 나서 우리 거의 막 데모하다시피 식약처에 그냥 막 테러를 일으키다시피 우리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그냥 뭐 게시판을 장악해가지고 예, 사실 계란 들고 뛰가고 싶었죠. 우리 다들. 예, 문제가 개떡같이 나온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연구원들이 알아야 되는 뭐 그러한 것들이 너무 상세하게 나와가지고 예, 사람들이 좀 화가 좀 많이 났었고요. 같은 문제인데도 너무 어렵게 적어놓은 것도 있었고 또 출연했는 ABC가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지문이 막 한 페이지를 넘어서는 예,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민원을 안 보는 척 하면서 맨날 쓸데없는 요리를 이 게시판에 올리시더니만 그래도 보기는 봤는지 예,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좀 줄었죠. 그죠? 그래서 많이 줄어가지고 우리가 이 5회, 6회, 7회에 보시면은 기존 시험 문제보다는 예, 많이 줄었고 좀 멘탈 진짜 부사지는 진짜 지랄 맞은 문제들도 좀 많이 없어지고 예, 순화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한 난이도가 3회하고 1, 2회 중간 정도 된다라고 해야 되나? 한 그 정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쉬운 거는 또 문제가 또 굉장히 쉬운데 보면은 좀 헷갈리우스를 만드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사실 이 주관식은 항상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관식은 20문제 중에서 대부분 한두 문제를 빼고는 거의 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와요. 쉽게 나오고 근데 이제 객관식에서 보면 이 오지선다가 보면 꼭 두 개가 헷갈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깬또 실력을 예, 발휘해야지만 됩니다. 네. 어떻든 여러분들 어렵다고 하면 어렵고 쉽다고 하면 쉬운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공부해서 쉽게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달달달 외우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형태로 저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한다라고 하면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이게 진짜 내가 공부를 했다면은 책판 관리자는 능력은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우리가 뭐 제조업 신청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그냥 제목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상세하게는 모르더라도 대충은 그냥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적어도 이걸 3번을 봐야 되는데 3번 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골치 아파서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영상 틀어놓고 설렁설렁 제목만 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외워야 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못 외우더라도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고 외워야 되겠군. 이렇게 정리하면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이 세 번째 넘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외우셔야지만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나중에 4단원 시험 칠 때 전체적으로 이게 짬뽕으로 혼합해 갖고 나와도 시험을 좀 잘 칠 수가 있습니다. 이 4단원에서 보면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고객하고 상담할 때 보면 이 1에서 4까지의 단원 내용들이 다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원료 부분들, 원료는 사실 뭐 미백 원료, 뭐 주름 관련된 원료, 자외선 차단 원료, 요런 것들이 예, 그 4단원에서는 제일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보습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히알루론산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단골로 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던 그 기존 문제를 보면 우리가 보면 제가 기존 문제 똑같이 안 나왔어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이 기존 문제하고 새로 출제되는 문제들 보면 사실 이 예문이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이런 부분 나올 때 보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은 항상 출제되는 게 단어가 한 10가지, 10개에서 한 15개?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되돌아오고 있죠. 그죠? 예, 그 사람들도 그런 원료들을 다 못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잘 출제되는 것만 그냥 몇 가지만 눈에 그냥 익혀놓는 것들이 괜찮고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사실 여러분들 저는 안 외우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걸 자꾸 보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이 착각을 하거든요. 눈에 익어버리면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5월 달에 정리를 해서 이 보기 전까지는 아줌마 맞습니다. 50 넘은 아줌마예요, 저. 그러면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 아줌마 맞아요. 아줌마라 그래갖고 얼어버렸어요. 아줌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상도 사람이라 사투리까지 씁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줌마다 보니까 좀 뚱뚱하고 이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 법령을 정리한 뒤에 우리가 1단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 석 달 동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주고 마지막 주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을 제가 집어줬었거든요. 예. 물론 뭐 이것보다도 더 많이 해준 적도 있었어요. 뭐 두 번, 세 번 되풀이해서 해준 적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열정이 굉장히 대단해서 저도 예, 열정을 쏟아서 예,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열심히 안 하는데 제가 열심히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공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도 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화장품 공장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저도 좀 바쁩니다. 예, 바쁜데 이것까지 하려니까 예, 좀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들 열정이 있으면 예, 저도 예, 열정을 보이겠습니다. 동안은 일단 이 살을 찌우면 주름을 없앨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을 배우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화장품 원료를 더 많이 이렇게 기능성 원료를 더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을 여러분들이 고칠 수가 있죠. 중간중간에 심심하실까봐 이게 뭐 실전에 관련된 내용들도 제가 중간중간에 그냥 농담 삼아서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도 외워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전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화장품을 개발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사실 연구원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이 연구원분들은 사실 그 직원으로 있다 보니까 이 비싼 원료나 이런 것들을 과하게 써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원료들을 과하게 써도 예, 되는 원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과하게 뭐 쓰면 안 되는 것들도 있겠죠. 예, 피부 자극도가 있으니까. 예. 뭐 제가 화장품 공장 한다고 해서 맨날 좋은 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뭐 한 가지 정도 그냥 바르다가 예, 문제가 조금 생기면 뭐 새로운 거 그냥 한 개 만들어서 바르고 그냥 요 정도로만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이 공부 다 끝나고 나면 네, 우리가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제가 다 썰을 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한되는 방법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뭐 무조건 돈 많이 들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마판업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저의 목적은 마파는 사람들이 다들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련된 거는 기존에는 우리가 저녁 9시 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집에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 가지고 저녁 9시에 했었는데 일단 제가 투표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하고 요일은 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제일 많은 쪽에다가 예, 그 날짜로 정해서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거 항상 녹음해서 올린다라고 저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네, 저도 꾸지리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영상은 안 올리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마판업이 좀 많이 죽다 보니까, 출판사도 사실 책을 새로 찍으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 돈도 안 되고, 사실 저도 돈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벌던 거 10분의 1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힘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이 영상을 유료로 바꾸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사실 지금 유료로 바꿀까 무료로 할까 지금 50대 50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4년도에 새로 아마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유료로 될 가능성이 조금 크고요. 여러분들이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는 이 생방을 통해서 무료로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생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법령이 계속 바뀌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서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바뀐 법령들이 꼭 또 시험 문제 나와요. 예, 식약처 인간들 진짜 한 대씩 때려주고 싶죠, 그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변별력을 가지고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직업상 그런 것들을 무조건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요. 그래서 생방은 되도록이면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품 연구원도 피부과에서 일한 것도 도움되나요? 뭐 아니요. 아니요. 전혀. 화장품 연구원 되고 제가 학교 강의를 가면 애들한테 어디에 가장 취업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대부분 90% 이상이 화장품 연구원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보통 제약이나 이런 쪽은 석사까지 나와야지만 취업이 가능한데 화장품 쪽에서는 뭐 회사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회사들이 경력을 굉장히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전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력을 좀 많이 보고요. 초보를 뽑을 때는 사실 뭐그 우리가 이 뭐 화학과나 뭐 이공대 계열 친구들을 많이 좀 선호하죠. 왜냐면 말귀를 좀 알아듣고 화작품 원리는 어느 정도 좀 아니까. 예, 그런데 이 전공하고 상관없는 친구들은 예,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화장품 연구원이 되고 싶으면 사실 뭐 우리가 학력도 필요 없고 예, 경력도 필요 없죠. 그냥 밑에 가서 그냥 죽도록 일해가지고 경력을 쫙 키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 연봉 1억은 뭐 금방 되죠. 예, 화장품 연구원 아주 멋집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노하우를 그렇게 쉽게 잘 내뱉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 진짜 똑똑한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 밑에 가게 되면 예, 열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화장품 회사가 어, 월급이 좀 센 것 같아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그리고 학력이나 학교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 월급이 책정되고 또 이제 작은 회사에 있다가 경력을 쌓아서 이제 큰 대기업에 나이가 들어도 옮기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처음에 경력 없을 때는 진짜 화장품 회사에 가셔가지고 고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화장품 밀가루 넣고 물 연여가지고 숙성시켜서 바른다고요? 그거 바르고 댕겨보셨어요? 밀가루 바르면 얼굴에 뿌옇게 되고, 예, 물엿 바르면은 벌이 붙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을 개무시하시면 안 되죠. 네. 이 여성분들은요, 사실 이 화장품 속에 돈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여자들은 화장품을 다 발라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화장품을 바르고요. 물론 색조 화장은 안 하더라도 기초 화장품은 꼭 바르죠. 그리고 어 월세를 살면서 제가 이제 젊을 때 본 거는, 월세를 살면서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을 "나는 꼭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 어떤 브랜드를 써."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이 쫄딱 망해도 그거를 꼭 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죽을 때까지 화장품을 쓰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 쪽이 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격증 관련돼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벤치마크 달고 오신 분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시면 우리 선생님들 꿀따고 나시거든요. 네. 예 좀 그렇게 방해는 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어떻든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단톡에서 제가 올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화장품 법령은 정리해서 제가 화요일 전까지 예 제가 다시 보기 편하게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예 공부하다가 잘 안 되는 거는 단톡이나 또는 예 카페에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단톡에 잘 못 들어오다 보니까 글들이 너무 많으면 밀려 가지고 제가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 올리시면 이제는 좀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그 단톡에서 대화가 올라오면은요, 기존에 재수 삼수하신 분들이 아시는 내용은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서로 인사도 좀 하고, 예, 그렇게 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은, 예, 저도 수업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가웠어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